자, 21장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1장 파일 입출력 부분에서 첫 번째로 파일 입출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자,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하고 그리고서 프로그램이 보통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실행했던 프로그램은 더 이상 뭐 남아있지 않잖아요. 다시 또 입력받고 사용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컴퓨터에 내가 파일을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고서, 그리고서 다음 실행 시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의 사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일 입출력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파일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파일을 오픈을 한다든지 종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 생성된 파일을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로 만들 건지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할 건지에 따라서 생성 시에 또 차이가 날 거고, 그럼 또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함수들도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파일을 좀 개괄적으로만 다루게 될 거예요. 너무 깊이 뭐 파일을 안에 내용까지 다 일일이 제어하고 하는 것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크게 파일을 다루는 방법,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고 읽고 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 파일을 가지고서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직접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문서들을 좀 참고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printf, 그 다음에 printf 계열에 뭔가 출력하는데 그 출력에 유사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fprintf라는 함수,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printf와 sprintf, fprintf 이들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scanf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에서 받는 scanf가 있고, 버퍼에서 받는 sscanf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fscanf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파일 스트림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 스트림이라는 용어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표준에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 에러 스트림, 이런 것들의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을 해봤었어요. 자,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이제 파일을 다루는 것도 이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일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우리는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길, 이게 필요한데, 즉 파일과 프로그램 사이에 이제 스트림을 형성해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앞에서는 우리가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기 위해서 또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일을 다루는 이런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트림은 보통 운영체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을 형성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이 표준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자, 그 다음 파일 스트림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는 파일 구조체 변수가 생성이 돼. 그러니까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가 이제 운영체제 레벨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CS도 쓸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파일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스트림을 생성하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런 변수가 생기고,
파일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이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생성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주소값을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는데 이 주소값을 사용하여 파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파일 스트림이라는 게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것만 듣고서는 잘 감이 안 와요. 예제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인자로 파일의 이름 또 입력 또는 출력 스트림을 지정을 해주면서 f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하게 돼. 그럼 이렇게 생성되면 그러면 파일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주소값을 기억을 포인트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파일처럼 다루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 운영체제와 파일 그리고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스트림 이걸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렸던 그림에 이제 파일 스트림도 한번 추가를 해서 또 확장을 해본 거야. fopen 함수로 우리가 파일 스트림을 생성한 후의 관계도를 한번 본 건데 자, 여기가 운영체제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게 우리가 만든 A라는 어플리케이션 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scanf, printf 이용해서 이거 사용하는 건 해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 하는 거야. 호출을 하고 하드디스크에 내가 만약 a.txt라는 이런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가 오픈해서 여기서 a.txt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떤 모드로 읽기 모드에 텍스트로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요청을 하면 자 그러면 운영체제 쪽에서 여기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운영체제 안에 이 파일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메모리 상에 준비가 돼요. 파일 구조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여기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이 구조체 변수에 배치를 시켜줘요.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구조체 변수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고 이곳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줘요. 주소값을 반환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일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fp를 준비를 해놓고서 이걸 이용해서 결과를 받는 거야. 주소값을 여기 이렇게 받을게끔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여기에 파일 스트림이 하나 준비가 되고 버퍼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F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파일 출력용으로 쓰기 모드의 스트림을 연 거고 읽기 할 때도 또 읽기용의 또 버퍼가 따로 준비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파일 스트림이 쓰기용, 읽기용 별도로 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그러면 fp가 여기 파일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게끔 되는 이런 형국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너무 여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이 이 fp 이 이름이 요 파일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서 이제 사용을 여러분이 함수 호출에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fop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열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살펴볼게요. 파일 스트림의 생성과 종료하는 건데, 자, 파일 스트림 생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fop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fopen이라는 함수는 stdio.h에 되어 있고,
자, fopen이라는 함수는 자, 첫 번째 const 캐릭터의 포인터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을 전달받고 또 const 캐릭터의 포인트 모드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받을 거라는 거야.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형태로 열게. 그러면 그 해당 파일을 열어서 뭘 반환한다? 파일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해 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반환해 주는 게 fopen이라는 함수야. 그래서 파일 이름 입력받고 모드를 입력받는 문자열을 두 개를 받아요. 파일 네임과 모드에 대해. 그래서 파일 모드에는 파일 사용 모드인 읽기냐 쓰기용이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냐 바이너리 파일이냐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정을 해주게 돼요. 다음 함수 출시 해당 파일의 파일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값으로 전달받아요. 근데 오픈을 못하면 null 값이 반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fopen이라는 함수는 지정한 파일을 열어서 읽기 또는 쓰기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은 자, 파일 구조체 이거는 자료형의 위치에 있고 기본 자료형이 아니니 우리는 이게 형 정의된 구조체 자료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미 운영체제 레벨에서 C 언어 쪽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사용자 정의 구조체가 아닌 운영체제 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구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음에 fopen의 첫 번째 전달 인자는 사용할 대상의 파일 이름이 될 거고, 두 번째 전달 인자는 형성할 스트림의 종류를 지정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종류라는 거는 얘가 읽기냐 쓰기냐 또는 텍스트냐 바이너리냐 이런 걸 선택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하고, 자 그러면 생성을 했으면 또 종료도 나중에 해야 되겠죠. 자, 종료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여기 뒤에 파일 모드 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파일 모드 부분은 입력, 출력 스트림을 지정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R이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리드의 약자로 R을 해서 읽기 위한 입력 스트림으로 생성이 된대요. 근데 파일이 없는 경우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다음에 W write의 W 이거를 쓰기 위한 출력 스트림으로 생성하게끔 하는데, 파일이 없으면 새로 그 이름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생성을 해서 열어주고, 자, A라는 걸로 사용을 하면 파일의 끝에 덧붙여서 쓰기가 가능하대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read나 write 얘들은 자, 보통은 이제 쓰기로 할 때 write로 열면 파일이 있으면 항상 열고서는 제일 앞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써버리면 기존의 내용을 덮어 쓰게 되겠죠. 근데 A로 열면 파일을 열고 파일에 지금 두 줄 가량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러면 오픈을 하게 되면 A는 이제 다음 쓸 지점으로 이곳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쓰면은 이 뒤에서부터 해서 글을 적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의 read와 write를 사용하여서 파일을 열게 되면 항상 파일의 처음 위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시작을 하게 되고, 읽기인 경우는 보통 뭐 읽어내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쓰기인 경우에는 기존 내용이 지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 내용 뒤에 이어서 쓰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A 옵션을 사용을 해주면, 그러면 파일 끝에 덧붙여서 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지정은 T와 B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자값 형태의 입출력을 위해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파일들, 우리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대부분의 파일들은 다 바이너리 파일에 해당이 될 거야. 바이너리 파일.
자, 이렇게 해서 오픈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사용을 다 끝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기 전에 꼭 fclos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걸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종료하지 않으면은 그 파일이 정확하게 종료가 안 됐다라고 해서 다음 오픈할 때 이제 제대로 못 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close에는 이 함수 이곳에 좀 전에 파일을 받았던 그 파일 포인트가 지정이 되면 돼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자, 그러면 스트림을 지정을 해주면 생성된 파일 스트림, 파일 구조체의 주소값 이걸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클로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 성공 시에는 0이 나오고 실패하면 EOF라는 값이 나오게 된대요. 이렇게 해서 항상 Fopen으로 열었으면 Fclose로 마무리를 해줘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운영체제가 할당해준 자원을 반환하게 되는 건데 버퍼링 되어 있던 데이터의 출력을 또 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항상 클로즈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fopen에서 example.txt라는 파일을 열겠대요. 열 건데 어떤 모드로? 쓰기 모드로 텍스트 파일로 열겠다라고 해서 자, 그렇게 해서 ext.txt를 열고 자, fp가 전달받게끔 그러면 항상 널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널이면은 강제로 종료를 해주야겠죠. 널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쓰기 동작을 한다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널 체크를 항상 해주고 자, 그리고 fputs를 이용해서 자, welcome 하고서 fp에다 적게끔 이렇게 이어서 입력을 진행을 해줬어. 자, 그리고서 fclose 진행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example.txt에다가 이렇게 welcome to soft power라고 여러 줄에 걸쳐서 파일을 적었어요. 자, 적고 그러면 실행하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파일 탐색기 가지고 해당 폴더에 가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로 말고 자, 두 번째 읽어내는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example.txt를 읽기 모드의 텍스트로 읽었어요. 오픈을 해서 fp에 지정을 하고 자, 읽어낼 거니까 읽어낼 배열을 잠깐 하나 준비를 해 놓고서 자, 정상적으로 이제 열렸다면 널이면 잘못 열렸으면 끝낼 건데 이제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내려와서 자, SDR의 fget를 이용해서 한 줄을 size of SDR만큼 한 줄을 읽어내서 누구에서 이 해당 파일에서 읽어서 SDR에서 SDD out으로 출력하게끔 한 줄, 두 줄, 세 줄 우리는 세 줄을 적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줄을 입력받고 출력하고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시켜봤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Welcome to Soft Power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입출력으로 한번 간단한 첫 번째 예제로 파일을 생성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읽어내서 사용을 해보는 것 예제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파일이 어떤 건지 개념을 잡고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